네, 저축하지 마세요. 매달 30만 원씩 50만 원씩 은행에 적금하지 마시라는 거죠. 예금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럼요. 적금을 연금저축에다 하세요. 또 얘기 나온 김에 ISA로 시작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네, ISA도 하셔야 돼요. 같이. ISA는 일단 개설해 놓으세요. 일단 계산. 연금저축하고 IRP는 그 해에 안 넣으면 소급해서 못 넣어요. 네, 그 세액공제. 네네, 세액공제 받는 거를 네. 당해 그 해에만 이제 적용해 주는데 ISA는 절세가 너무 좋아요. 실제로 몇백만 원 차이 나요. 일반 계좌에서 하는 거랑 ISA 계좌에서 하는 거랑 세금 차이가 몇백만 원 나요. 보통 세금 잘 생각 안 하시거든요. 여러분 예금하실 때 4% 예금 가입하시면 4% 주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15.4% 세금을 빼요. 그래서 실제로는 3. 몇 %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를 ISA 계좌에서 하면 그 세금이 안 나가요. 똑같은 걸 ISA 계좌에서 하면 그렇죠. 네. 그러면 그냥 계좌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의 수익이 더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웬만한 특판 적금보다 나은 거예요, 그렇죠?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보통은 젊을 때는 이 절세에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뭐 이자 수익도 얼마 안 되는데 이자 이까지 거 얼마 몇십만 원. 예를 들어 한 달에 뭐 100만 원짜리 적금 들어서 1년에 1,200이라고 치면 이자가 5%라고 치면 6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이자만. 근데 이거 일반 계좌에서 받으면 거기서 한 15만 원을 세금으로 가져가는데 ISA에서는 그거 비과세거든요. 네. 200만 원까지는. 세금 물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비과세 분리과세가 있기 때문에 그 15만 원 더 벌었잖아요. 그걸로 맛있는 거라도 사 먹어야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ISA도 꼭 하셔라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이 세 계좌는 무조건 만드셔야 돼요. IRP, 연금저축, 근데 펀드, 연금저축 펀드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ISA, 요 세 가지 계좌는 무조건 만들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고요. 그럼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만들고 자, 나 계좌 만들었어 하고 가만히 있어 이게 아니라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돈도 넣고 네. 그리고 그냥 두는 게 아니라 투자를 또 해요. 네, 네. 그렇죠. 투자하셔서 수익률을 올리는데 그 방법으로 자산 배분이 잘 맞는다고 하신 거죠. 네, 네. 그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산 배분이라는 네. 거는 이제 뭐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자산 배분 추천해요. 네. 근데 자산 배분이라는 거는 보통은 주식을 하면 올라갔다 내렸다 반복하잖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뭐 주가 빠지면 막 잠 안 오고 막. 그리고 그것도 지금은 뭐 투자 금액이 몇백만 원, 뭐 몇천만 원 정도면 또 괜찮은데 이게 억 단위 막 넘어가잖아요. 진짜 잠 안 와요. 네. 1년치 연봉이 막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그러네요.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반토막 나버리고 2022년에 한 25% 빠졌죠. 네. 너무 많이 빠지고 막 이러면 스트레스 받아서 모든 투자에서 거의 대부분의 투자에서 확실한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장기 투자거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단타로 타이밍 잡기 하는 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장기 투자를 하려면 심리가 버텨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막 투자책을 보면서 20% 수익 난다고 30% 수익 난다고 퀀트 투자 이런 거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못 버텨요. 왜냐하면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막 10%, 20%, 30%, 40%, 50%, 60% 막 이러면 내 돈이 반토막 난 건데 그럼 이제 가슴이 떨리고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그 전략을 신뢰하지 않게 돼요. 신뢰도가 떨어지는군요. 네. 그래서 자산 배분 같은 경우에는 다르게 움직이는 애들을 섞는 거예요. 다르게 움직이는 애들을 섞어서 예를 들어서 주식이 빠질 때 오르는 애들 뭐 달러나 금, 국채 같은 거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가져가는데 섞으면 수익이 없어져서 상계돼서 그냥 0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감에서 고감에도 계속 반복돼요.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게 블렛이거든요. 저감에서 고감.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정답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데 자산 배분은 이 포트폴리오 안에 다르게 움직이는 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식이 되게 비싸면 주식을 팔아요. 그래서 싼 애를 사요. 네. 그 다음에 주식이 막 폭락하면 달러나 금이 막 오르잖아요. 네. 그럼 또 얘를 팔아서 얘를 사요. 이러면서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어요. 완전 이해가 됐어요. 왜냐면 저도 제가 딱 그렇게 서로 좀 상충된 다르게 움직이는 자산 섞으면 서로 이제 상쇄되는 게 아니야 수익률이?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두겠죠. 당연히 샀다가 팔았다가 하면서 계속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이걸 반복한다는 거죠. 네네. 1950년대에 미국에서 이제 논문이 나와가지고 그 이후로 굉장히 금융업계에서 많이 쓰는데
연기금들. 그러니까 증명이 된 거예요. 제가 5년 8개월 동안 투자해서 뭐 연 9% 수익 내서 증명한 게 아니고 네. 전 세계 연기금들이 다 자산 배분해요. 20년, 30년, 40년을 운용하는 기금들이고 그 기간 동안 자산 배분했고 뭐 수백 조를 운영하시면서 그쵸. 수익률을 냈어요. 그게 5에서 10% 정도 나와요. 수익률이요. 네. 그래서 보통 자산 배분을 하는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기대 수익률이 5에서 10% 사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연기금들이 그 수익률을 실제로 냈어요. 네. 그래서 가능하다. 그렇죠. 그럼 작가님 포트폴리오에 두, 낫 이거는 진짜 안 한다라는 원칙이 있을까요? 또는 지금은 이제 없어졌죠. 무한도전에 네. 예를 들어 유재석이랑 똑같은 캐릭터가 더 나오면 안 되잖아요. 네, 둘이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홍철 같이 와 뭐 이런 사람이 2명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귀엽다요. 네. 캐릭터가 같은 애를 섞을 이유는 없어요. 맞잖아요. 똑같아 예능이랑. 왜냐하면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 예를 들어서 멤버가 6명이라고 치면 네. 6명이 다 캐릭터가 달라야죠.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캐릭터 같은 애를 2개 섞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제가 어떤 질문을 받았는데 S&P 500이랑 나스닥이랑 다우존스가 미국의 3대장이니까 이거 3개를 모아가면 좋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는데 그 3개가 캐릭터 같아요. 네. 그렇네요.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네,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제 포트폴리오를 보면 선진국이랑 신흥국 이렇게 가고 선진국은 이제 미국이 워낙 시총도 높고 그쵸. 하기 때문에 미국을 넣고 신흥국에는 중국, 인도, 한국을 넣었어요. 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국장을 하면 바보라는데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데 왜 한국을 네. 넣었냐고 하고 또 중국 계속 빠지잖아요. 중국을 왜 하냐고. 거기 뭐 나라도 공산주의에다가 왜 이상하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제가 반문하거든요. 인도는요. 인도 그렇게 훌륭한 나라예요. 이렇게 미국은 훌륭하다고 다들 생각해요. 투자할 때. 근데 인도 훌륭한 나라예요? 여러분. 아니 그냥 수익률이 좋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어떤 정치적인 사회 문화적인 관점에서 그 나라를 선택한 건 아니고 거꾸로 갖다 붙인 거죠. 만약에 중국이 수익률을 확 반등해가지고 날아가잖아요. 그럼 중국이 이렇게 잘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레포트가 쏟아질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인도에 대한 레포트가 쏟아지고 그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인도가 이렇게 나스닥보다 수익률이 더 좋아요. 어떤 구간들을 보면. 네, 재밌는 거죠.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접근하는 방법은 인도가 잘 나갈 것 같아서 넣은 게 아니고 얘네들이 따로 움직여요. 캐릭터가 안 겹친다. 그렇죠. 캐릭터가 안 겹쳐요. 자, 미국이 빠질 때 네. 중국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실제로 과거에 그런 경우들이 많았고 그걸 이제 저는 데이터적으로 분석을 한 거고 예를 들어서 2017년에 첫 책을 냈을 때 제가 포트폴리오에 금을 넣었더니 2017년에는 금을 다 싫어했어요. 네. 왜냐면 2011년에 금을 고점을 찍고 쭉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금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아서 무슨 금을 20%씩 가져가냐 뭐 이런. 지금 완전 최고가잖아요. 네. 근데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그 이후에 시장들을 보면 또 다르게 움직이는데 제가 금이 상승할 거라고 믿어서 금을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애들이랑 다르게 움직여요. 네. 너무 달러 빠지면 중요한, 금 네. 올라가고 주식 빠지면 금 올라가고 또 얘네 올라갈 때 금 또 빠지기도 해요.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뭐 금이 뭐 온수당 3,000달러 갈 거라서 금을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다르게 움직여서. 네. 이렇게 캐릭터가 다른 자산을 섞어서 자산 배분해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게 연금 계좌 만들고 이제 돈 넣는 것까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내가 캐릭터가 다른 요소들을 자산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는 게 시간도 괜히 이제 좀 시간도 쓰고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더 편하게 굴리는 방법,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나쁘지 않은 샘플이 있으면 그냥 쓰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나쁘지 않은 샘플을 이제 책에 언급을 했고 사실은 네이버 검색하시면 다 나와요. 네. 사람들이 다 찍어서 올려놔가지고 책에 대해서. 책에 있는데 책을 사라는 게 아니라 책은 도서관에서 빌려보세요. 그러면 2만 원 남았잖아요. 책 안 샀으니까 네. 그 2만 원 저축하세요. 연금저축에. 연금저축에. 네, 도서관에 빌려보시고 없는 도서관은 없을 거예요. 다 맞아요,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소장님의 투자 전략
바탕으로 계좌를 굴린다는 서비스도 있어요. 아, 네. 서비스도 있죠. 든든. 오늘 저희 든든 소장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상품 중에 하나잖아요. 소장님의 어떤 그 전략을 녹인 방식으로 네, 네. 투자를 해주는 연금 계좌를 굴려주는 서비스로 알고 있는데 어떤 서비스인지도 아, 네. 궁금합니다. 그 이제 우리나라 성인이 1년에 책 읽는 게 한 권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책 읽는 분 자체가 30%가 안 돼요. 제가 책을 쓰긴 했지만 그 책을 읽은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고, 네, 이 재미없는 연금을, 네, 이 재미없는 투자를, 근데 이제 돈 굴러가는 거 보면 재밌어요. 그렇죠. 계좌가 짝짝짝짝 불어나는 거 보면 정말 재밌어요. 네. 정말 재밌는데, 그래서 근데 그나마 보셔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직접 하시고, 근데 나 이제 알긴 알겠어. 이해는 했어. 책 보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네. 이해됐어. 근데 또 막상 하려니까 뭔가 너무 번거롭고 어렵고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연휴 때 오늘 해야겠다 하는데 이제 안 하는. 네네,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만든 서비스는 투자를 도와주는, 그러니까 투자 자문업이라고 해요. 저 회사가 투자 자문사고 제가 거기에 자문역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위에도 등록이 되어 있는 정식 자문사고, 그래서 투자 자문 서비스를 이제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냐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종목들이 바뀌잖아요. ETF들이 네. 수수료도 바뀌고 새로운 것도 막 나오고, 그럼 그걸 매번 업데이트 해줘야 되는데 공부하셔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는 하는데 책을 그렇게 계속 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출판사의 사정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거, 그리고 지금 매매해야 돼? 말아야 돼? 이제 고민스럽잖아요. 이제 그런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수수료 받고, 네. 네, 공짜 아니고. 근데 수수료는 굉장히 작게 했어요. 굉장히 작게 하긴 했고, 그러면서 이제 투자를 이제 조언해 주는 거예요. 어드바이저를 해주는 거고, 그거가 이제 완전 자동화된 서비스도 있고, 제가 직접 하는 거는 반자동 서비스긴 한데 저랑 같이 투자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언제 네이버에 책도 한번 검색해 보시고 든든도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질문들은 쫙 얘기를 드려봤는데요. 중간중간에 우리 질문 주신 시청자분들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디디님이라는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송디디님,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는 여러 금융사에서 2개 이상 가입하는 것도 추천하시나요? 하나씩 가입하고 있기는 한데 주변에 퇴직연금은 2개 이상 가입하신 분들도 많아서 고민입니다. 라고 하시네요. 네. 제 유튜브 채널이 김성일 TV인데 그 뭐 홍보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 그 설명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지금은 하나씩 있어도 괜찮아요. 나중에 퇴직할 때 이제 퇴직금을 받잖아, 이직할 때. 네. 근데 그거는 IRP를 따로 만드시는 건 좋아요. 연금저축은 하나만 있어도 돼요. 2개 만들면 이런 게 장점이 있는데 그건 연금저축은 실제로 그러니까 연금 인출할 때 이슈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인출할 때 새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하나만 있어도 되고, IRP는 2개가 있으면 좋은 이유가 퇴직금으로 받은 돈, 네, 그거는 다른 계좌로 가져가는 것도 괜찮다. 네. 맞아요. IRP 퇴직금 받을 때 퇴직급여라고 하죠. 퇴직급여를 받을 때 IRP 계좌를 개설해서 그쪽으로 받게끔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만든 IRP 계좌는 그렇게 그냥 퇴직금을 두고, 왜냐면 내가 납입하는 거는 따로 가져가. 따로 네. 그렇죠. 납입하는 건 이건 아예 그렇게 이제 별도로 개설한 IRP는 퇴직 그런 이슈하고 상관없이 그냥 네,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가입 조건도 되게 그냥 거의 없다시피. 온라인으로 다 가입되고, 그렇죠. 뭐 매매 수수료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2개 이상 만들라는 이제 유튜브 영상들이 많은데 이제 연금저축은 나중에 만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하나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IRP는 2개 만드는 이유가 내가 납입하는 용 하나, 그리고 퇴직급여 이체 받는 용 하나. 그래서 이렇게 2개로 가져가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세금이 좀 달라서 인출 전략에서 이제 결정이 나는데, 저한테는 인출 전략도 많이 물어보세요. 맞아, 그거 이제 중요하죠. 은퇴하신 분들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쵸. 세금을 줄이면서 인출하는 방법. 근데 지금은 이제 쌓아 가시는 상황이니까 그 정도만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연금 저축 펀드로 금 투자하는 법 알려주세요. ETF를 사야 할까요? 네. 연금저축 펀드 안에서는 금 투자하는 방법이 금 ETF 사시면 되는데, 금 ETF가 3가지 상장돼 있어요. 네. 금 선물 해지형이 있고 금 현물이 있어요.
그럼 현물을 사시면 됩니다. 어, 네, 현물과 선물의 차이, 해지와 언해지의 차이는 제가 쓴 ETF 처음 공부라는 책에 잘 설명이 돼 있으니까 저 도서관에 가서 빌려서 보시면 돼요. 네. 너무 명확하게 말씀 주셔서 세 개가 상장이 돼 있군요. 네네네.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는.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 내에서 수익이 생겨도 만 55세까지는 출금할 수 없는 거죠. 출금할 수도 있는데 네. 페널티가 나가요. 네네. 그래서 일부만 세금을 출금할 때. 세금을 뭐 케이스마다 다른데 이제 페널티가 있거든요. 기타 소득세라고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찾지 마세요. 안 찾아도 되잖아요. 네. 안 찾아도 돼요. 네. 그렇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네, 거죠. 네, 네, 네. 비상금 꼭 모아놓으세요, 네, 여러분. 네. 홍슬기 님이 또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대개는 연금저축 투자와 저축액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궁금합니다. 월마다. 네. 저축은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어떻게, 저축하지 네. 마세요. 네. 은행에 예금, 적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적금하지 마세요. 그럼요. 적금을 연금저축에다 하세요. 매달 저축을- 30만 원씩 50만 원씩 은행에 적금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걸 연금에다 넣고. 네. 골베스트 인베스트먼트 혹은 골베스트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예금이 필요한 순간은 언제냐면 단기 목적 자금이 필요할 때. 자, 결혼이나. 내년에 결혼한다. 혹은 전세금을 올린다. 이런 돈은 절대 투자하시면 안 돼요. 네. 보통 저는 2, 3년이라고 얘기하는데 2, 3년 이내 쓸 돈은 예금하시는 거고 뭐 적금도 좋고 그다음에 중장기로 가는 거는 절세 계좌들을 이용해서 굴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은행에 예금을 하시면 안 돼요. 네. 예금 왜 해요? 예금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럼 단기 목적 자금은 어떻게 모아가는 게 필요한가요? 단기 목적 자금이 뭐가 있을까요? 주택, 뭐 전세. 주택은 보증금. 장기죠. 아, 네, 주택은 장기죠. 네. 네, 최소 10년은 이상 보고 가시는 거잖아요. 결혼 그리고 집 보증금 ISA. 높아지는 것, ISA. 네. 3년 ISA는 3년이 채워지면 세제 혜택을 다 주거든요. 네. 근데 보통 3년 정도는 플래닝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ISA에서 하셔야죠. 예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 내년에 여행 갈 거야. 그건 예금하세요. 아. 적금 10만 원씩 들어서 내년에 아. 여행 갈 거. 그건 적금하세요. 왜냐하면 목표한 금액이 명확하잖아. 나 네. 그 여행 경비로 120만 원이 필요해라고 하면 딱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럼 한 달에 10만 원씩 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투자하시면 안 돼요. 네. 그렇죠. 그런 거 투자하시면 안 되고 뭐 결혼 자금 투자하시면 안 되고 근데 내가 10년 후에 결혼할 거야. 지금 막 25세 여자분인데 35쯤에 결혼할 거야. 결혼 자금 내가 모아서 할 거야. 요런 거는 ISA랑 연금저축을 이용하시는 거죠. 근데 연금저축에서 아까도 질문하셨지만 수익 난 거 못 찾잖아요. 그건 찾지 마세요. 그 정도 남겨두세요. 무슨 결혼 비용, 주택 비용에 올인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렇죠. 저희 관점이나 기준이 좀 바뀌는 느낌이라서 굉장히 말씀 주시는 게 또 신선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잘 쓰기 위해서 벌고 모으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그쵸. 제가 아무리 쓰지 말라고 해도 쓰실 거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예금 좀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심지어 은행원이었는데 예금을 하면 적금을 하면 일주일에 적금을 하면 이제 핸드폰 앱을 딱 열잖아요. 네. 여는 순간 나 돈 있네. 나 돈 있네가 돼요. 그래서 중간에 해지도 많이 해요. 3분의 1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기까지 잘 안 들고 가요. 맞아요. 자기가 돈 있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 소비를 하게 돼요. 돈이 있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가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절대 심리랑 싸우는 거 아니에요. 심리, 이것도 너무 네, 중요한. 제 심리를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인내의 총량 있다는 거 아시죠? 네. 내가 버틸 수 있는 인내의 한계가 있어요. 회사에서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저녁 때 폭풍 소비. 그렇죠. 폭풍 소비, 뭐 네, 폭주하게 되는 네, 거죠. 폭주하고 폭풍 소비하게 돼요. 인내심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투자나 금융을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실패해요. ISA는 3년이 지나서야 해지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3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저희 아내가 ISA 3년 6개월이 지난 계좌를 제가 8월 달에 그 만기 해지를 했는데 네. 원래 2월에 했어야 되는데 6개월을 더 굴리는 바람에 제가 세금을 80만 원을 넘게 됐어요. 추가로. 그러면서 제가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내가 전문가라고 까불까불 거리고 있는데 이걸 체크를 못했네. 제가 자문 서비스가 올 초에 런칭됐거든요. 되게 바빠가지고 깜빡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샅샅이 제 유튜브에 올렸어요. 만기 되면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그래서 ISA 세금 계산기도 이제 올려놨거든요. 네. 세금 계산하는 거 뭐 전문가들은 하지만 일반인들은 아프죠. 어려우니까 네. 세금 계산을 올려놨으니까 세금을 그러니까 3년 만기되면 무조건 해지해야 된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자기가 비과세 한도가 남아 있다면
더 굴리셔도 되고 그거를 세금 체크를 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시청자분들의 질문들도 쭉 받아봤고 노후 대비 걱정하는 2030 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종잣돈이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상속을 못 받았다고 해서 너무 억울해하실 필요 없고 다 그렇게 살아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종잣돈이 아니고 수익률하고 투자 기간이에요. 근데 수익률은 조금만 신경 써서 공부하시면 60%다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투자 기간은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제일 부러워하세요. 5, 60대 은퇴하신 분들이. 은퇴 준비하시거나 은퇴하신 분들이 너무 부러워하세요. 부자가 되기 위한 필요 자원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버리지 마세요. 낭비하지 마세요. 네. 시작하시면 돼요. 그렇죠. 시간이라는 걸 이미 갖고 있다. 네. 인터스텔라가 떠올라요. 저는 이런 얘기 나올 때면 미래에 내가 막 울부짖고 있어. 제발 그때 연금을 넣어라고 다차원에서 그렇죠. 60세 박진영이 지금 야 이 박진영아 지금 연금을 넣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게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눠주신 소장님, 작가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1시간 동안 걸쳐서 연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과 목요일 뉴스토스트로 인사드릴 거고 월요일은 정상 영업하고 목요일은 쉬어갈 예정입니다. 네, 오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목요일 함께해주신 여러분 남은 목금 화이팅!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